자료 없이 음성 녹음으로만 방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 주말에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에서 연구 윤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연구 절차나 목적을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 출판은 동일한 연구를 인용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하고, 연구 논문의 작성에서 이제 인용, 용어 정의, 인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시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문제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힙니다.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과 달리 큰 따옴표 없이 기술하고 출처를 밝힙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내용은 연구 기간, 절차,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비밀 보장의 한계, 참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최신 양식에 따라 학술지의 연구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 기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출판 연도, 저자, 학술지명, 논문 제목입니다. 서양 연구 윤리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의무로는 연구 윤리의 핵심 개념을 책임에 둡니다. 생명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구 윤리는 1949년 뉘른베르크 강령, 아무리 연구 목적이 숭고하고 그 결과가 가져올 이익이 클지라도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와 중교 포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선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게 뉘른베르크 강령의 내용입니다. 1979년 벨모트 보고서에서는 모든 임상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기본 윤리, 인간 존중, 선행, 정의를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피험자를 선정합니다. 연구윤리 패러다임에서 유럽은 바람직한 연구 실천 패러다임, 이상적 연구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연구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에서 연구 부정 행위란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보고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윤리 패러다임에 가깝고, 상담심리학회 제4조 연구윤리 위반과 한국상담학회 제2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행해진 주요 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과 부적절 행위를 말합니다. 서양 연구 윤리를 잠시만요. 연구 책임은 학문의 자유와 책임,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6조에 따라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고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며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체계,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고 머튼의 과학 규범 구조 이론의 영향에 따라 공유주의, 보편주의, 조직화된 회의주의를 추구합니다. 연구 수행 중 위법 행동은 연구 참여자 신체적으로 위해하고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학교폭력, 가족폭력, 노인학대, 성매매 피해, 감염병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연구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으로 연구 제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연구비를 횡령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연구자의 참여자 행동을 관찰하거나 음성 녹음 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비밀 보장이 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 관찰, 자료 수집, 조직 장면에서 참여자의 고용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이 되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주요 부정행위에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동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표절이란 동일 저자라도 논문 내용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할 경우, 논문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 문제와 연구 결과가 다를 경우 표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 선행 연구와 동일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중 출판은 이전에 출판된 연구를 새로운 것처럼 출판한 것으로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다른 언어로 중복 출판하는 경우입니다. 이중 출판이 아닌 경우는 학술지에 논문을 모아서 출간을 하거나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 내용을 쉽게 풀어 출판하거나 투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 출간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독자에게 소개하고 원문을 인용할 경우 이중 출판이 아닙니다. 모의 상담 연구의 특징은 단순화, 독립변이 조작, 혼합변이 통제입니다.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를 기술할 때 수량화된 질적 연구 중에서 함의적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를 기술할 때 수량화된 분류를 사용합니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 확보는 연구 단계마다 비판적 평가를 받거나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가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보합니다. 무선 할당의 특징은 외제 변인의 영향을 차단하고 실험 전 혼재 변인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분산되고 솔로몬 4집단 설계를 동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무선 할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회귀는 내적 타당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높거나 낮은 점수가 개입 프로그램 효과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어 가는 현상을 말하며 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집 내 다양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이론은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근거 이론의 자료는 기록물, 참여자 관찰, 자서전 등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진실성은 링컨과 구바의 요건, 전이 가능성, 안정성, 확증 가능성, 신뢰성입니다. 종속 변수의 정교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사피로 윌크 검정, 콜로코르트, 시미로노프 검정, 첨도 외도가 있습니다. 비확률적 표집에 속하는 것은 목적, 편의, 할당, 스노우볼 표집입니다. 상담 연구와 관련된 의문점을 제거하기 위한 제안으로 힐과 코버트는 상담 성과 사전 사후 추후에 내담자의 자기 보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체 변화,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거나 타인 보고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상담 전략이나 기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누구나 똑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 변이를 밝혀야 하고 통계적 이의와 임상적 의의를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변수로 맥 효과는 리스텔, EQS, M+, 아모스 등의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 방정식 경로 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는 척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 변수에 특정 상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그 값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개수의 선행 조건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직선적이어야 하며 극단적인 점수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변수가 모두 양적 변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측정치라는 것은 측정치의 안정성, 내적 합식성, 크롬바흐 알파는 내적 합식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타당도는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가. 내용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재고자 하는 속성과 측정 도구 문항이 내용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봉인 타당도는 유사한 속성을 재는 다른 척도와 상당수 중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인 타당도는 요인 분석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어떤 척도를 그 척도가 이론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구인 타당도는 그 요인 분석법을 사용하여 어떤 척도를 만드는데 이론적 기반이 그 이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근거 이론 연구, 현상학적 연구, 사례 연구, 문화기술치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법 등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질적 연구 방법은 상호작용 중심적이며 개인의 주관적 의미에 가치를 둡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확장시켜야 하는 학문적 과제를 수행하고 자연스러운 상황, 현장 자료 수집 도구로서의 연구자, 과정으로서의 결과물, 기납적 분석 방법, 참여자들의 가치과 관점과 의미를 중요시합니다. 근거이론 연구는 20에서 30명을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포화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지속적인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맨 먼저 개방 코딩을 하는데, 개방 코딩이라는 것은 정보의 범주를 만드는 것이고, 범주를 연결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추코딩을 다음에 두 번째로 실시합니다. 다음에 선택 코딩이라고 범주를 연결하여 줄거리를 기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함의적 질적 연구법은 개방형 질문 면담을 하고 자료 분석에서 영역, 중심, 교차 분석을 사용하고 현상학적 요소, 근거 이론, 포괄적 분석에 주로 사용합니다. 방법론은 구성주의와 후기 실증주의 사이에 위치하며 질적 연구임에도 그 결과 분석에서 수량을 도입한 양적 연구적 요소가 있다고 방금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문제라는 것은 질문 형식이고 범위가 포괄적이며 직접적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설은 서술문의 형태고 범위가 좁고 구체적입니다. 직접적인 검증이 가능합니다. 가설의 특징은 이론의 연구 개발을 위한 대표적 도구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며 사실 혹은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가설의 전제 조건은 개념이나 변수에 대한 진술된 관계를 검증이 가능한 두리사항의 개념이나 변수를 포함하고 개념 변수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자세히 규명해야 합니다. 연구의 종류에는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인과관계 연구가 있습니다. 탐색적 연구는 연구 문제의 명확한 규명을 하고 예비 지식을 확충하며 연구에 사용될 유용한 변수를 찾아내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예비 지식을 획득합니다. 이 방법으로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전문가 의견 연구, 표적 집단 면접법이 있습니다. 기술적 연구에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상황 파악과 특정 사건의 발생 빈도를 연구합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합니다. 특정 값을 예측합니다. 기술적 연구에는 횡단 연구, 시계열 연구, 종단 연구라고도 합니다. 패널 연구가 있습니다. 패널 연구는 그 횡단 연구와 시계열 연구를 조합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연구는 특정 현상 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특정 현상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 설명, 예측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원시 실험 열개,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운영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제가 암기를 하려고 가져온 내용입니다. 유튜브를 등록하면서 출처를 밝힐 계획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진행 절차인데요. 정확한 문제인식, 기존의 이론과 연구에 대한 고찰,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조작적 정의, 변수 간의 관계 규명, 가설, 검정,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술적 연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된 연구 방법입니다. 기술적 연구의 목적은 사회현상에 대한 상황 파악, 특정 사건의 발생 빈도를 조사 연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하는 특정 변수값을 예측합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보다 많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수에는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독립 변수는 결과 변수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미쳐서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가정한 변수입니다. 결과 변수는 실험 변수,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그 값이 변할 것이라고 가정한 변수를 말합니다. 외생 변수는 이제 과외 변수라고도 하며 일종의 독립 변수이나 실험 변수가 아니므로 그 값이 종속 변수에 미친 영향이 제거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입니다. 그 가외 변수의 종류에는 성숙 효과, 시험 효과, 실험 대상의 소멸, 측정 방법의 변화, 표본의 편중, 통계적 회귀, 우발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험의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내적 타당도는 실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설계하고 수행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순수 실험 설계에는 실험과 관련된 변수의 통제 및 대상의 무작위화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실험 설계 방법입니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 솔로몬 사집단 설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솔로몬 사집단 설계는 모든 가외 변수를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든 형태입니다. 표본의 축출 방법은 이제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고, 표본조사에는 또 확률 표본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 등이 있습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에서는 표본 프레임에서 추출 규칙을 정해서 이제 통계나 확률에 따라 규칙을 정해서 최종 표본 크기를 정하고 예를 들어 이제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명단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추출 규칙은 이미 판단이며 2차 추출 규칙도 또한 이미 판단입니다. 표본 프레임이 없고 모집단 내의 대상들이 선택될 확률을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을 선정합니다. 다음은 이제 질적 자료, 양적 자료에 관한 내용인데, 질적 자료 중에 그 수량화할 수 없는 성별, 안경 착용 유무, 직업, 체온, 키가 큰지 작은지는 질적 자료입니다. 이제 이런 질적 자료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자료를 측정할 때 관찰을 통해 성별을 파악하고, 안경차부 여부를 측정하는 등 해서 양적 자료로 변환을 합니다. 각 척도별 특징에서 이제 명목에서 비율 척도로 척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합니다. 척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변수 측정에 필요한 비용이나 노력과 변수가 하는 정보량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질적 척도보다는 양적 척도가 더 정보가 많고, 비계량적인 척도보다는 계량적인 척도, 질적 변수보다는 양적 변수,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 분포입니다. 영속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포로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의 분포입니다. 평균과 분산에 따라 구체적인 분포의 위치와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율을 중심으로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인데, 확률 밀도 함수의 곡선과 x축 사이의 면적의 합은 1이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
네, 분산에 따라서 이 종의 폭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5% 오차 범위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값이 가장 1 알파 안에 든다라고 하면 68.26%에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분산, 그리고 그 다음에 95.44%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산, 99.74%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산에 있어야 정규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F분포는 두 개의 카이제곱 분포하는 확률 변수 값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눈 평균 카이제곱 값의 비를 변수로 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말합니다. 확률 변수 F는 항상 양의 값만 갖는 특징이 있고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카이제곱 분포와 다르게 두 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두 개의 자유도에 따라 분포의 모양이 변하는데 오른쪽 꼬리 모양을 갖는 비대칭 분포입니다. 항상 양의 값만 갖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유도의 값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가설 검정의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수준이라는 것은 그 기무가설, 연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오면 기무가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연가설을 기각할 최대한의 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가설이 오르나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일종 오류의 최대치를 유효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계치는 검정의 종류, 양측, 단측, 유효수준을 고려해서 산출한 값으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경계값입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표본으로부터 출출한 통계량이나 검정에 사용할 분포에 따라 그에 맞는 값으로 취하는 통계량입니다. P값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 혹은 이를 취하는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보다 더 큰 절대값을 또 다른 표본으로 얻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횡단은 같은 시점에서 그 여러 연령대 같은 시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연구 방법으로 여러 연구 대상들을 정해진 한 시점에서 연구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시계열 종단이라는 연구는 발달 연구 그런 데 쓰이는데 정해진 연구 대상의 특정한 변수값을 여러 시점에 걸쳐 연구하여 변수값의 변화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패널 연구는 이 두 가지가 합해진 연구인데 이제 종단 연속정은 두 개의 단위 시점 자료를 수집하는 것, 횡단 연속정은 여러 개의 단위 시점을 연속적 연료층에서 수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횡단이라고 하면 하나의 시점이라고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설 검증을 할 때 모집단의 평균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방법은 T검정과 모집단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분산을 분석하는 아노바 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것은 카이제곱 검정과 F검정이 있습니다. 그 아노바 검증을 쓸 때는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여야 하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하며 모집단의 분산이 같아야 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이용한 가설 검정에서 모집단이 한 개일 때 카이제곱 검정을 쓰고 이럴 때는 종속 변수가 질적인 변수입니다. 또는 범주 변수일 때 주로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합니다. 두 개일 때는 F 검정을 사용합니다. Z 검정은 집단 비교를 위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이고 종속 변수의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두 집단 비교 시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아야 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알아야 합니다. T검정은 모집단의 분산을 알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Z검정은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신뢰성 향상시키는 방법은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리고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을 측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증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의 특징은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로서 항상 양의 값만 가집니다. 오른쪽 꼬리를 가진 비대칭 분포이고 자유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이제 순수 실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하는 방법인데 두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시계열 시험 설계, 반복 시험 설계가 있습니다.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 가외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은 제거하거나 상쇄하거나 무작위하거나 균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쇄하는 것은 하나의 실험 집단에 2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질 경우 이제 실험 변수를 번갈아 작용하면서 순서에 의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그런 상쇄가 있고 상쇄가 있습니다. 오류의 종류에는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가 있는데 여기서 비표본 오류는 관찰 오류와 비관찰 오류가 있습니다. 관찰 오류는 조사 현장에서 오류, 자료 기록 처리의 오류, 비관찰 오류는 불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추정의 종류에서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넣었는데 신뢰 수준 95% 그런 거 얘기할 때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1-알파 표본량 통계량 중심으로 형성된 신뢰 구간 내에 실제 모수가 존재할 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용 오차 수준은 신뢰 구간 내에 실제 모수가 없을 확률을 말합니다. 표본 신뢰성 측정 방법은 재검사법, 반부법, 내적 일관성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은 크롬바크 알파가 0.6에서 0.7 이상이 되면 높다라고 봅니다. 이건 아까 넣었던 화면이네요. 가설 검증기 절차는 이제 연구 가설 설정하고 영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영가설은 정규 분포에서 양측 끝에 있겠죠. 5%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분포에 정규 분포 곡선에서 보듯이 유 수준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 수준은 0.05나 0.1 미만으로 설정합니다. 임계치를 산출하는데 유 수준이 0.05인 경우 양측 검정의 경우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이쪽이 이제 임계치가 됩니다. 임계치 확률은 이제 0.05를 봤을 때 각각 0.025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가설 채택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P값도 설정합니다. P값이라는 그 양측 검정의 경우 현재 검정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다른 표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 두 면적의 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시 실험 설계는 단일 실험 사후 설계, 단일 실험 사전 사후 설계, 집단 비교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설 검증보다는 문제 도출이나 순수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탐색적 연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연관성 분석은 명목 서용 철도인 경우 교차 분석, 설 척도인 경우 스피어만 상관 분석, 등간 비속도인 경우 제 3의 변수의 통제 여부에 따라서 제3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피어슨 상관 분석, 통제할 경우 펀 상관 분석을 사용합니다.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수학적인 수치로 정량하여 표시한 지수로 말하고 표준화된 공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한 변수 후는 두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0이 아닌 상수를 더하거나 양의 상수를 곱하더라도 상관계수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의 수와 척도,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데요. 회귀 분석의 종류는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독립변수의 척도에 따라 등간 비율 척도일 경우 일반 회귀 분석, 명목 설 척도인 경우 더마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더마 변수라는 것을 제3의 변수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따라서 선형 회귀 분석, 비선형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중다 회귀 분석이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를 얼마나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력, 설명력이 가장 높은 독립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 분석, 양적 연구에서 집단 비교 연구와 더불어 연구 가설 검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입니다. 분석 방법에는 회귀 분석, 요인 분석, 경로 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이 있습니다. 상관은 두 변수의 관계를 말하고 상관계수는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0.6에서 8 정도면 상관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은 회귀 분석, 경로 분석, 요인 분석을 결합한 형태로 경로 분석보다 더 발전된 통계적 방법입니다. 장점은 매개 변수의 사용이 가능한데 회귀 분석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로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구조 모형은 잠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측정 모형은 잠재 변수가 어떤 관찰 변수를 통해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문화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점수에 대한 측정의 유사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문항이 검사의 최소 단위입니다. 문항들 간의 유사성 및 측정의 일치성을 주장합니다. 관찰 점수는 진점수와 오차 점수를 더한 것으로, 신뢰도라는 것은 진점수 분산을 관찰 점수 분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문화내적 신뢰도의 일관성 신뢰도의 장점은 검사를 양분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만 실시해도 단일한 신뢰도 추정 결과를 획득 가능합니다. 크롱바크 알파는 KR50 후야트 신뢰도와 같습니다. 내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내적 신뢰도 올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항을 증가하고 좁은 범위의 내용, 적정한 문항 난이도, 충분한 검사 시간을 줘야 합니다. 외적 타당도는 모집단 영향을 많이 미치고, 생태학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손 효과, 존 헨리 효과, 플라시보 효과, 연구자 효과에 따라 생태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외계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데, 사전, 사후 종속 표본 T 검정을 하거나 두 종속 표본 T 검정을 하거나 반복 설계를 하거나 우선화 구획 설계를 하거나 우선화 구획 요인 설계를 하거나 분할 구획 요인 설계를 하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매개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공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상담 연구로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시험이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과 침묵TV였습니다.